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칼빈대학교에서 비즈니스와 기업가 모델로 강의를 하게 된 김대형 교수입니다. 제 이름은 김대형이고요. 영어로는 빅브라더라고 그러고요. 일본어로는 오야붕이라고 그러고 중국어로는 따거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비즈니스와 기업가 모델 강의를 통해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구현되고 발현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기업가 정신의 정의 위주로 이제 첫 번째 영상을 나갈 그 부분에 대한 걸 다룰 거고요. 두 번째 강의는 창의적 사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가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적은 자원을 가지고 그 문제를 뭔가 해결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같이 한번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업의 변화와 필요 역량에 대해서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어, 여러분들이 회사를 차리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직업에 어떤 변화들이 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럼 그런 걸 감안할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사회생활하고 나중에 취업을 하고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기업가 정신 정의를 먼저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무라카미 류라고 뭐 달리기를 좋아하는 분으로도 유명한데 무라카미 류가 13세 헬로워크라고 이런 책을 썼는데 되게 이제 일본에서는 되게 이 책이 많이 팔려갖고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서 무라카미 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나 공공기관에 들어가면 그런 대로 안심이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나 공공기관에 들어가면 안심이라는 시대는 끝났다. 예.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교사 학부모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간들 안심할 수 없는데도 그들은 왜 그렇게 말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그들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젊은 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라. 그게 예전에는 분명히 도움이 됐는데 요즘은 이게 왜 안 먹힐까요? 어, 회사들이 예전 같지 않고 또 한 회사에 들어가도 그 회사에 평생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이 어느 시기든지 내가 회사를 나오더라도 지금 우리가 한 50대 중반 정도가 되면 많은 경우에 회사 생활 하시는 분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몇 세를 살죠? 뭐 7, 80 기본으로 살죠? 요새는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80세까지만 산다고 해도 50대 중반에 나오면 적어도 25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그때 뭘 하고 살 것이냐? 그럼 뭐 그때 뭐 돈이 여유가 있어서 살아간다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그런 뭐 치킨집이라도 열고 이런 걸 뭔가 할 수밖에 없는 살아가면서 인생에 한 번쯤은 다 기업가가 되는 시기를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핵심적인 대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또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거 준비된 사람이다. 내가 당신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했고 이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왔다. 이런 거를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뭐 관련된 연수를 한다든지 인턴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미래의 변화를 통찰하고 기존의 것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조할 준비를 하고 틈틈이 이를 실험하고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준비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전문가로서 준비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변화를 통찰하고 기존의 것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조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실험하고 연습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기업가 정신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왜 필요하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사전적 정의는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기회를 추구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며 시장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를 말합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는 좀 더 자세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가 정신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만들어내는 태도와 행동 그리고 자원이나 인력의 제약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사업하려는 행위 또는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원이나 인력의 제약 풍부하지 않은데 감수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서 사업하려는 행위 또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영어로는 achieve more with less resources. 그러니까 더 적은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이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다. 제프리 티몬스가 한 얘기인데 Transformation of Ideas into Opportunities. 그래서 아이디어를 기회로 바꾸는 거다. 그래서 예전에는 IQ가 중요한 시대를 살았었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막 IQ 검사하고 뭐 점수 몇 점이냐 막 이런 거 서로 막 친구들끼리 묻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이모셔널 코션트라고 이제 감성 지능, 정서 지능 이런 게 되게 이제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CQ가 중요한 시대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코션트. 그래서 뭔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거를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가 정신의 또 다른 정의를 보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 사회의 상식이나 권위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칼 베스퍼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기업가 정신으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기업가 혹은 기업가적인 정신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은 단순히 기업가의 정신 상태나 심리 요소,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의 개인적인 특성과 행동, 역량 등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쿠라토가 한 얘기고요. 기업가 정신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행동이다.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부족을 감수하고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며 비전을 추구함에써 다른 사람들을 이끌 열정과 헌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제프리 티몬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요. 기업가 정신의 정의를 보면 1920년대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라는 분이 미래를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슌페터는 새로운 결합을 수행하는 거다. 그다음에 호셀리츠는 불확실성에 대한 감수, 생산적인 자원의 조합, 혁신의 소개와 자원의 준비 이런 걸 얘기했고요. 코울은 이윤지향적 사업을 시작, 유지,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활동이다. 얘기를 했고요. 맥클랜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라이벤슈타인은 자신의 경쟁자보다 현명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그러는데 되게 이렇게 그 거리에서 똑똑한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하면서 배우는 이런 능력을 얘기하고요. 가트너는 새로운 조직의 창조하는 사람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 얘기하고 로우와 맥밀란은 새로운 기업을 창조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티븐스 로버츠와 그로스백은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자원보다는 기회의 자각이 움직이는 것 이런 게 우리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가 중에 한 명이죠. 알리바바의 마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작은 비즈니스는 돈을 별로 못 번다고 큰 비즈니스는 돈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어렵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다단계라고 한다. 자신들은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더 적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생각은 많은데 생각은 많고 말은 많지만 실제로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의를 또한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위인 관점, 기업가는 위인 관점, 심리적 관점, 고전적 관점, 관리 관점, 리더십 관점, 사내 창업 관점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인 관점은요. 기업가는 태어날 때부터 기업가적인 능력을 가진다. 그래서 기업가적인 기질은 선천적인 것이고 이런 특출한 성취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심리적 관점에서는 기업가들은 독특한 가치관, 태도, 욕구를 가진다 얘기를 하고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한다 얘기를 하고요. 설립자, 생산수단의 통제를 보는 거고요. 고전적 관점은 기업가적 행동의 핵심 특징은 혁신이다. 예, 혁신을 강조하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은 소유보다는 행동에 있다. 행동. 그리고 위험과 불확실성하에서 혁신 창조적 파괴. 예, 혁신 창조적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럽션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관리 관점에서는 기업가는 기업을 조직하고 소유하고 관리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개발되고 훈련에 의해 강화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위험관리, 기회인식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걸 얘기합니다. 리더십 관점에서는 기업가는 조직원의 리더이며 그들의 욕구에 자신의 스타일을 적응한다. 기업가는 목적을 혼자 달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존적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건축가나 가치의 촉진과 방어 이렇게 봅니다. 또 사내 창업 관점에서는 기업가적 자질은 복잡한 조직에 유용하며 시장 창조를 위해 독립적 단위를 개발한다. 그래서 조직은 생존하기 위해 적응이 필요하고 기업가적 행동은 조직적 수준의 행동이다. 정의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에 도모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고요. 자, 이제 우리가 기업가를 어떻게 볼 거냐? 이제 기업가라는 단어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첫 번째 1번, 기업가 1번, 요 기업가가 있고요. 기업 운행할 때 기업이 요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자본을 대고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 우리 일반 회사 CEO나 경영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기업가는 뭐냐? 기업가 이제 예전에 기아 자동차를 할 때 기아가 일어날 기자를 썼는데 어떤 사업을 구상하며 회사를 설립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한쪽 끝에는 이제 자본가, 기업가 1번 같은 의미의 자본가가 있고요. 그다음 중간에는 경영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업가, 사업가가 중간쯤이라면 창업가에 가까운 의미가 요 기업가 두 번째 단어에 적혀 있는 요 기업가의 의미가 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가란 단어를 우리가 쓰지만 우리가 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앙트러프레너십이라는 기업가 정신을 요 단어는 1437년에 처음 사전에 수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적극적이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사람. A person who is active and achieve something.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기업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그 동사 자체는 불어 종사 유래인데 무언가를 수행하는 그래서 undertake something, 무언가를 수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기업가는 뭐뭐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한번 밑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사용해 보셔갖고 여러분만의 정의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기업가는 뭘 하는 사람이다. 예. 한번 밑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한번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만드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교육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 미국의 애리조나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숫자로 한번 좀 표현해 봤습니다. 80%, 두 번째는 27.2%대 9%, 세 번째는 곱하기 5, 5배, 네 번째는 3배, 다섯 번째는 22.7%대 14.7%,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28만 불 대 17만 불, 17만 달러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1985년부터 1998년까지 이제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사람들 2014명을 대상으로 16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1998년에 16년 후니까 이제 그 2008년, 2018년 그러니까 2014년쯤 2014년에 이제 이분들의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졸업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80%는 기업가 정신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교육을 받은 졸업자 27.2%는 본인의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었고요. 뭔가 자기 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받지 않은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9% 정도가 창업을 했더라. 그리고 5배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또 3배 이상의 신제품 개발력을 보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신제품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으면 3배 정도 신제품을 잘 개발해서 5배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보이더라. 그리고 첨단 기술 기반 사업의 종사 비율은 첨단 IT 기업이죠. 첨단 기술 기반 사업의 종사 비율은 한 22.7%로 비교군은 한 14.7%.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그러니까 150% 정도 많다고 보겠죠. 예, 그게 더 많았고요. 기업가 교육을 받은 집단의 평균 보유 자산을, 그러니까 이분들의 재산이 얼마인가 뭐 이렇게 보니까 28만 불, 미국 달러로 28만 불 정도 있었고요. 비교 대상은 한 17만 불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간 소득도 더 높더라. 27% 정도가 연간 소득이 더 높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더 창업을 하고 더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더 높은 소득을 얻고 그리고 실업의 가능성은 더 낮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 물론 한편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자기 사업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거라서 그게 교육의 효과냐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기업가 정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되게 의미 있는 결과를 얻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가 정신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더 창업을 하게 되고 더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하게 되고, 이 수업을 듣지 않은 사람보다 더 소득이 높고요. 그리고 더 이제 실업 가능성도 낮아질 거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카프만 재단이라고 기업가 정신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분야를 전공하든지 관계없이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학생이 기업가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모든 학생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어느 시점일지는 모르나 향후 창업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기업가 정신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결코 정체되지 않으며 항상 재창조되고 혁신되고 있다. 그것이 곧 기업가 정신을 배워야 하는 이유다. 예. 기업가 정신은 세상을 새롭게 혁신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기업가 정신은 세상을 새롭게 혁신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가 정신 트렌드 리포트가 있는데요.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에서 발행했는데 2015년 글로벌 기업가 정신 트렌드 리포트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영국, 독일,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싱가폴 이렇게 한 10개 나라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학생, 성인 분포 곡선이 거의 비슷했고요. 개인 차원, 조직 차원, 기업가 정신을 봤는데 일본과 한국은 좀 최하위군을 형성했답니다. 2015년 리포트로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기회형 창업은 최하위고요. 뭔가 기회를 찾아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기회형 창업을 했다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뉴욕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에서 부사장으로 되게 잘 나갔었는데 기회를 찾아서 앞으로 웹 그러니까 인터넷 이용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비즈니스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마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서 책을 팔기 시작했죠. 지금은 미국 최고의 쇼핑몰이 됐는데 그런 게 이제 기회형 창업이고요. 생계형 창업은 정말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치킨집이 여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치킨집을 뭐 이렇게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막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많은 경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높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이 좀 낮은 나라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글로벌로 보면 창업 경험은 글로벌은 27%인데 한국은 25%고요. 창업 의향, 창업할 마음이 있냐는 이제 글로벌은 51%인데 5% 정도 낮 46%. 개인 차원의 기업가 정신 글로벌은 68%인데 63%, 한 5% 정도 낮습니다. 조직 차원의 기업가 정신도 64%인데 58%. 그리고 기업가 정신 생태계 지수도 보면 이제 76% 글로벌은 76%인데 우리는 한 65%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보는 기업가 정신을 보면 우리가 구상 단계, 기회 포착 단계, 창조 단계, 사업화 단계, 극복 성취 단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구상 단계에서는 모험 정신, 탐험 정신이 중요하겠고요. 기획 포착 단계에서는 관찰력, 진취성이 중요하고, 도전 단계에서는 위험 감수하고 개척하는 게 중요하고요. 창조 단계에서는 주인 의식이 중요하고요. 사업화 단계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 혁신성이 중요하고, 극복 성취 단계에서는 역경을 극복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단계마다 행동 언어로 어떤 거를 하나 기업가들은 보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구상 단계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동경하고 모험하고 세상을 관찰하고 시장을 주목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 단계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또 그리고 창조 단계에서는 창조적으로 파괴한다. 그리고 사업화 단계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사업 모델을 만들고 사업을 구체화하고 시장을 혁신하고, 극복 성취 단계에서는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반드시 극복한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한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생태계는 우리가 이제 교육 경험, 법 제도적 환경, 시장 환경, 이런 조상목들의 이런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환경, 창업 인프라, 문화 이런 것도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가 정신 체크리스트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기업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리스트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렇다는 3번, 보통이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예, 이어지는데요. 예, 여기서도 한번 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한 52점에서 62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창업자로서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한 42점, 50점 정도면 뭐 창업 관련된 적성은 아니다. 뭐 본인이 어느 정도 이거 적성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흔적 찾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언제 내가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었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군대 있을 때 군대를 카투사라고 미군들하고 같이 일하는 부대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까지는 그때 군대 가서 영어 웅변대회라는 걸 처음 나가봤는데요. 그때까지는 웅변대회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되게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어갖고, 이 성격을 좀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군대에서 처음으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발표하는 이제 퍼블릭 스피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걸 처음 해봤는데,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원고를 좀 이렇게 글을 좀 잘 쓰는 사람 부대원들한테 검토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저희 미군 장교 중에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라고 우리나라 지금 육군 사관학교 되게 이제 장교들을 양성하는 최고의 기관인데, 거기를 나온 되게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또 그 친구가 어머니가 영어 선생님이어갖고 한국으로 치면 이제 국어 선생님인 거죠. 그래갖고 되게 이제 단어에 대한 걸 되게 민감하게 잘 알고 그래갖고, 또 그 장교가 또 이제 원고를 좀 검토해주고 그래갖고 그 입상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런 큰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탄 거였고요.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친척들 모였을 때 자랑도 엄청 하시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이런 게 강의하는 게 되게 재미난 일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그때 그 경험이 저에게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되게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인구로는 전 세계 비율의 0.2%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또 아이비리그 입학생의 한 30%가 또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미국의 나스닥이라고 이제 기술 중심 이제 상장하는 그 시장에서 미국을 위한 상장 기업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 만 명당 엔지니어 140명으로 미국의 2배, 세계 1위 수준이고요. 그 엔지니어 한 명이 창출하는 수익은 한 50에서 60만 불, 그러니까 5억에서 6억 정도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대 하이테크 기업의 75%가 연구소나 생산 기지를 이스라엘에 위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2008년 기준으로 벤처 캐피탈 투자 액수가 1인당 미국의 2.5배, 유럽의 30배, 중국의 80배, 인도의 350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건국 60년 동안 50배 경제 성장 하이테크 강국으로 변신했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 그걸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그 구소련이 이제 무너지면서 유대인 이민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민자들의 3분의 1이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 하이테크 기업 육성, 그러니까 그 다 기술 쪽에 있는 분들이었고 이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이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수립해야겠다. 그래서 1991년에 이스라엘 전국에 26개의 기술 인큐베이터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뭘 했냐면 글로벌 기업가 정신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다니다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기술가 접목해서 사업화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목표는 기술 개발이 아니라 상업화다, 상업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민간 투자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정부가 민간이 투자한 만큼 그만큼 이제 매칭해서 돈을 투자하는 요즈마 펀드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92년부터 97년까지 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치면 2천억이 넘는 거죠. 2천억이 넘는 돈을 모집해서 현재 한 45개 벤처 자본 펀드가 있고요. 240개 벤처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업가 정신과 상통하는 게 후추파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신 7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형식 타파하고 모르는 건 질문하고 잘 섞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끈질기게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 후추파 정신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창업 국가로 만들었다 얘기를 합니다. 직업의 종말을 쓴 테일러 피어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세상은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일자리를 찾기보다 스스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을 만들어내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존재하지도 않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헤매느냐, 자기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구축해 나가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 정신이 이제 미국 피터 드러커 누구냐면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이제 잉크라는 잡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전 세계의 기업가 정신이 가장 왕성한 나라가 어딘가? 그랬더니 의심할 바 없이 한국이다. 4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한국은 6.25 전쟁이 나고 다 폐허가 돼갖고 산업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20여 개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이르렀고, 조선업을 비롯하여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게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 됐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왕성한 나라 한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한국이 그렇게 기업가 정신이 왕성한 비결은 뭐였을까? 크게 4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 6.25 전쟁이 끝나면서 전통 계급 사회가 붕괴됐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다들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신분상도 옛날에는 양반제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높은 교육열, 그리고 정부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A, B, C, D, E, F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기업가 정신은 역경을 극복하는 거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만든 하워드 슐츠는 처음에 이제 이 회사를 시작할 때 242개의 투자자들을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217개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한테 거절을 당했답니다. 그런데도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회사를 키웠고요. 두 번째는 밸런스 웨이 오브 띵킹, 균형 감각이 중요한데 우리가 작은 성공을 하면 석세스 트랩이라고 하는데 성공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고요. 도전 정신이 필요하고요. 일본의 혼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혼다 자동차 창업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인데 그분은 어쨌거나 해봐라. 항상 직원들한테 어쨌거나 해봐라. 그래서 항상 그걸 강조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를 만든 정주영 회장도 해봤어? 이게 항상 그분이 하는 얘기였다고 해봤어? 그러니까 도전 정신을 강조하는 거였고 위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하는 남의 얘기를 먼저 잘 듣는 경청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통, 투자자들과 잘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몰입과 열정. 열정은 몰입을 낳고, 몰입은 탁월성을 낳는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집중하는 거다. 집중.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러면 뭐 사무실에서 밤새 작업하다 쓰러져 자고 이런 경우도 많았다고 그러는데 하루는 비서가 출근했다가 이렇게 자고 있는 빌 게이츠를 못 보고 걸려 넘어져 갖고 그런 일화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럴 정도로 정말 몰입해서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기회 포착, 기회를 잘 잡느냐. 우리가 나이키 운동화도 처음에 바우어만이라는 창업자분이 육상 선수들이 신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만들어줘야겠다 해갖고 이제 나이키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타트업이 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뭐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 망하는 진짜 이유는 뭐 대박 환상에 빠져 있거나 모든 이들을 다 만족시키려거나 실패를 통해 배우지 않으란다. 이런 것들이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패 스타트업의 공통점들은 시기상조. 그러니까 시장과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우리가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체크리스트는 우리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 이런 거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서 중요한 거는 경쟁력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지속성이 가능한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제안하는지 그리고 목표 고객은 누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창출해서 전달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할 건지 이 5가지를 고민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건지 그래서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서 전달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장표입니다. 사업을 가로막는 7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사업을 어렵게 하나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업을 어렵게 하더라. 그래서 선택의 함정,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가 기회는 아니라는 거, 개발의 함정, 자금의 연수율, 그러니까 자금이 어느 정도에 떨어지는지 그걸 계산해야 되고요. 시장의 함정, 영양제보다는 진통제를 팔아라. 사람들은 영양제보다는 당장 내가 아프면 그걸 뭐 찾게 되는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다 타이레놀을 먹잖아요. 진통제. 그것처럼 진통제를 팔아 얘기를 하고요. 관리 함정. 그러니까 성장에 의해서 관리 역량이 부족하면 경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요. 태도 함정. 창업자의 부적합한 성격은 균형감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관계 함정. 주요 투자자나 거래선과의 갈등은 신뢰 자본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불운의 함정. 환경 변화나 충격이나 사고 이런 일이 생기면 위기관리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